황토제 전투 첫 승리를 거두다. 백산의 소식을 접한 김문현은 땅벌에 콧잔등을 쏘인 기분을 느꼈다. 뒤늦게야 사태가 점점 꼬여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현지에서 전개되는 실정을 사실대로 중앙에 보고하는 한편 자신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는 문화명의 군대를 모조리 동원했다. 문화명의 군사들 속에는 흰옷을 입은 향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향병은 고을 단위로 임시로 동원한 군사였다. 또 보부상의 우두머리에게 도내의 보부상을 모조리 이끌고 출전케 했으며 이어 도내의 백정과 무부들까지 끌어냈다. 이들 잡새꾼은 평소에 감사가 감독하고 단속하는 조직이어서 동원하기에 손쉬웠다. 그 숫자는 영병 700여 명과 향병 600여 명, 그리고 잡일을 하는 일꾼 수백 명 등이었다. 황현은 처음에는 관군이 6천여 명이었다고도 기록했으나 이 숫자는 과장되었을 것이다. 영관 이경호가 지휘하는 감영군은 갑자기 주워 모은 까닭으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의 대열을 보면 산만하기 짝이 없었다. 감영에서는 먹을거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보냈다. 이들은 백산으로 몰려오면서 길가의 마을에 들어가 강제로 밥을 지어오게 했고 닥치는 대로 빼앗으며 겁탈을 했고 소, 돼지, 닭, 개를 보이는 대로 마구 잡아먹었다. 어떤 군인은 약탈한 금, 은부치를 호주머니에 가득 쑤셔 넣어서 뒤뚱거리면서 걸었고 어떤 보부상 패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에 취해 흔들거렸다. 전략가 전봉준. 4월 6일 감영군은 동진강의 화호나루를 건너오면서 빤히 바라보이는 백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감영군들은 나루를 건너 백산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백산에서 이를 바라보던 농민군은 겁을 먹은 듯이 도망치는 신용을 하면서 두 대로 나누어 황토제 방향으로 물러났다. 때마침 비가 줄줄 내렸고 길은 질척거렸다. 이 일대에 논밭과 길은 황토가 깔려 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걷기에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감영군은 농민군을 계속 추격하다가 제풀에 지쳤다. 바야흐로 황토제 전투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숭산을 중심으로 관군과 농민군이 대치했다. 감영군은 두숭산 북쪽 산록을 가로질러 골짜기를 통과해 가정리 서남쪽 고지인 황토제의 본진을 두었고 농민군도 역시 가정리의 동쪽 고지에 머물면서 야영할 준비를 서둘렀다. 다시 말해 관군은 황토제 아래 등성이에 주둔했고 농민군은 황토제 위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함성을 지르면 들릴 수 있는 거리였다. 전봉준은 눈치 빠르고 날랜 농민군 수십 명을 선발해 보부상 차림으로 변장을 시키고 무장의 보부상으로 가장해서 감영군 진영에 투입시켰다. 한편 황토제 위의 농민군 진영에서는 재빨리 흰 포장을 둘러치고 얕은 토성을 만들어 그 안에 집더미를 쌓아두고서 몸을 숨겼다. 다른 한패는 황토제 바로 아래에 배치되어 몸을 숨겼다. 그러니 농민군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주먹밥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 밤이 되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불과 몇 미터 앞이라도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다. 감영군은 추위를 느껴 소나무를 베어다가 횃불을 만들어 불을 밝혔다. 군영은 환하게 밝았고 연기는 자욱하게 장막을 덮었다. 감영군은 소를 잡아 저녁밥을 거방지게 먹었다. 반주도 곁들였다. 이처럼 감영군은 농민군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감영군은 농민군의 진영이 조용하자 멀리 달아났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밤이 이슥해지자 감영군은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였다.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건들거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감영군은 마을에서 부녀자들을 잡아와 군영 안에 가두어 놓았는데 술에 취해 부녀자를 희롱하는 군사들도 보였다. 전봉준은 부하 두세 명을 데리고 안개 속에서 감영군 진영을 정찰했다. 그는
군사들이 술에 취해 졸음이 올 시각인 자정에 기습하기로 결정했다. 새벽이 되자 농민군 진지에서 일제히 야습을 감행했다. 충탄이 감영군 진지로 떨어졌고 방심해 있던 감영군은 연달아 쓰러졌다. 농민군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오면서 도망칠 길 한쪽만을 터주었다. 이때 무장의 보부상패들이 감영군들에게 산 위에 농민군을 먼저 공격하자고 유인해서 데리고 올라갔다. 산 위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나 공격을 세차게 퍼부었다. 이에 질척거리는 마루를 올라오던 감영군은 퍽퍽 쓰러졌고 도망치던 자들은 제 아래에 있는 논물 위에 엎어졌다. 날이 밝고 안개도 걷히자 농민군들은 흰옷을 입은 향병은 쫓지 않고 검은 옷을 입은 영병과 등에 붉은 도장을 찍은 보부상패만을 추격해 칼과 죽창으로 찔렀다. 도망칠 길이 막힌 감영군들이 논으로 뛰어들자 농민군은 더욱 칼날을 세웠다. 순식간에 논물이 피로 물들었다. 황현은 이때 사상자가 1000여 명이라고 기록했다. 막사에는 군량미 400여 석도 버려져 있었다. 농민군은 대포 한 문과 소총 600자로 많은 칼과 창을 수습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자 감영군의 장막 안에서는 납치되었던 젊은 부녀자들이 오들오들 떨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감영군들이 도망치자 막사에서 뛰쳐나와 달아났다. 농민군은 일부 붙잡힌 부녀자들을 놓아보내고 양곡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감영군과 처음으로 본격적 전투를 벌인 끝에 일대 승리를 장식한 것이다. 한 보부상은 이렇게 증언했다. 4월 6일 아침, 고부를 떠나 징집을 당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생스럽게 군량을 운반했다. 비가 온 뒤라 수레와 짐을 실은 말의 행진이 생각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짐만을 챙겨서 진군을 했다. 두승산 동쪽의 장거리에서는 좁은 계곡길을 더듬으며 진군했는데 길은 좁았고 비탈길은 고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군사는 매우 원기가 왕성하여 행진 중에도 노래를 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왁자지껄했다. 여러 번 휴식을 취하면서 걸었더니 저녁 무렵 황토제에 도착했다. 그 뒤 곧바로 짐을 풀고는 진지의 막사를 만들었으며 각기 소속 부대가 머물 작은 진지를 여러 곳에 만든 뒤 밥을 했다. 모두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달라고 크게 소리쳤는데 장교 1명과 군사 10여 명이 마련한 소고기와 술을 먹고는 모든 군사가 원기를 회복했으며 술잔치를 열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둔한 동학 사람들은 모두 나무 껍질을 먹고 계곡의 물로만 배를 채워 당장 내일은 길도 걷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다. 이러한 유의에 빠진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날 밤 처음에는 경계를 했다. 그러나 동학군의 진영이 완전히 고요하여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안심하고 그 뒤부터는 술을 마셔 취하고 노래와 춤을 추다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나도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적이 습격해온다는 커다란 부르짖음에 잠이 깼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엎드린 사람, 숨는 사람 등이 있었고 진영의 주위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 약 2,000명가량의 광공 가운데 무기를 가지고 대적한 사람은 매우 적었고 나머지는 앉아서 칼을 맞거나 자다가 죽는 등 그 패배의 모습은 매우 참혹했다. 나는 황토현 북쪽 소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겨우 지름길을 더듬으며 백산 서쪽 해안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아산 쪽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동학군의 별동대에게 습격당했고
또 곳곳에 작은 샛강이 있어서 그냥 건널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일 동트기 이전까지 대개 살해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나의 동료 보부상은 7, 80명쯤이 전사하거나 살해되었다. 위 이야기는 보부상의 처지에서 거의 사실대로 전달한 것 같다. 전봉준의 서당 제자인 박문규도 이 전투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그의 목격담은 다음과 같다. 유일한 증언. 인심이 소동을 벌이고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더니 초 2일에 동학군이 무장 임내한 산골 속에 모여서 무장, 고창, 고부, 선호고우를 함락하여 군기를 탈취해가지고 말목 예동으로 행진을 해와 백산으로 진을 옮기고 있다. 전조병정 몇몇 소대가 보부상 수만 명을 영솔하고 내 동네에 당도할세. 우리 동네 사람들은 식수를 대접한다. 주호를 부르라고 군령이 엄숙하여 내 부친께서 대장소에 들렀더니 백미 세석밥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렸다. 밥과 된장통을 전할 적에 동학군이 천태산을 넘어가니 병정은 그 소식을 알고 바로 뒤쫓았다. 동학군이 황토제로 올라가니 병정들은 쫓아가서 뒤봉으로 올라갔다. 초여센 날 새벽이 되자 총소리가 콩복듯 요란하여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동네 앞들에 피난했다. 시방은 옥토지만은 신장로 옆에서부터는 반절이 갈대밭이다. 4월 초 5일 밤중이지만은 내 동네 남녀가 다 갈대밭 속에 숨었다. 우리 부모님과 나도 거기 숨었다. 우장 도롱이를 걸친 배우가 무거워서 풀썩거렸다. 초 6일 새벽부터 난리 났어 소식을 들으니 병정이 패했다고 하네. 만약 병정이 이겼다면 고부는 모조리 죽었다. 농민군이 무장에서 출발해 말목장터와 백산으로 옮겨간 사실, 감영군의 진군 모습, 전투의 날짜 등 박문규의 목격담은 사실과 거의 부합한다. 서툰 문장이지만 어린애의 눈으로 여러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현장을 직접 본 유일한 목격담이다. 참고로 그는 그 뒤의 사정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그 후로 동도가 크게 일어나 몇몇 촌촌이 동학천도하기 분조하고 입도하는 사람이 발광이다. 술과 안주를 장만하고 장을 본다. 푸짐한 치성으로 동네 안에 모여 앉아 13자 주문을 외기 정신이 없다. 박문규는 만일 농민군이 패전했다면 주민들은 모조리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다고도 썼다. 또 황토제 승리 이후 동학이 크게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농민군은 황토제에서 관군과 처음 전면전을 벌여 승리했으니 그 의미는 매우 컸다. 감영군은 그 뒤 재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빠져서 집강소 기간에 무력의 위세를 보여줄 수 없었다. 더욱이 전봉주는 흰옷을 입은 향병을 공격하지 않았다. 전봉주는 생사를 가르는 전투 현장에서 향병에게 동지적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전술은 강제로 동원된 향병의 처지를 알아준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농민군의 바깥 세력을 확대해 광범위한 기층 민중을 끌어들이려는 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